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AI를 통해서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과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연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많으면 10시간씩, 한 60에서 70시간 정도 들여서 만든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코딩을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이름은 노티크라는 서비스이고요.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AI가 가공해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 회고라는 프로젝트를 넣었고요. 여기에 레코드란에는 질문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넣어놓은 유명인의 질문들 아니면 베스트셀러, 레이달로의 원칙의 질문, 뭐 다른 추천 질문들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추가를 하면 이제 질문들이 추가가 되고요. 이 추가된 질문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누르면 시작을 하는데요. 목소리로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기록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 웹캠이 카메라가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녹화를 시작하기를 해보고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질문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인데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는 실패를 너무 크게 하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실패를 잘 걸러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답변을 굉장히 좀 어버버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저장을 하면요. 스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스토리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AI가 이야기를 생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남겼던 기록들이 뜨고 이 기록의 토대로 이렇게 글을 한번 써줍니다. 1인칭, 뭐 3인칭, 인칭을 바꿀 수 있게, 그리고 강인한 뭐 이런 어조를 바꿀 수 있게, 그리고 글 길이를 바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를 했던 것은 특정 질문 아니면 특정 어떤 물음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하면 AI가 그것을 조금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토대로 책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스토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 스토리들은 이렇게 스토리북이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북 2014년 회고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을 누르면 제가 스토리 남겼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을 누르면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미리 보기로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게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꽤 그럴듯하게 서비스가 만들어졌죠. 저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 밤을 막 새기도 하고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제가 혼자서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도 힘들고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너무나도 운이 좋게 개발자분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 같이 런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댓글란에 남겨둘게요. notic.c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웨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웨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해주시면 서비스 오픈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프레이머로 만들었어요. 프레이머는 랜딩 페이지를 훨씬 예쁘고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책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은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얼리버드로 만약에 구매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한 할인가로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개발을 전혀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IT 서비스를 몇 개 같이 만들어 본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웹 디자인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구조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이 정도 지식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도식을 가져왔는데 혹시나 이게 좀 틀리더라도 뭐 양해를 해주시고 댓글로 뭐 어떤 게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웹 서비스는 이 정도의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프론트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서버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실제로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앱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실제로 그냥 보고 이렇게 터치하고 그런 것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고요. 그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아까 전에 기록이라고 친다면 어떤 특정 기록에 음성을 뭐 업로드를 하면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시 보내라 뭐 그런 식의 요청을 보내는 건 거죠. 네, 요청을 보내고 나면 백엔드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거나 뭐 처리를 하거나 뭐 진짜로 뒤에서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백엔드에서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요리 재료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비개발자가 코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혼자 쓰기 위한 그런 제품들, 나 혼자만 쓰는 그런 간단한 제품들은 분명히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게 만드는 데까지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레플릿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 레플릿은 뭐냐면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는 건데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웹에다가 이렇게 퍼블리시까지도 해주고 약간의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해주고 막 그런 식입니다. 원래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서버도 돌려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어디에서 갖다서 붙여야 되고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레플릿은 그냥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MVP, 뭐 토익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레플릿으로 만드는 거 충분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옮기거나 뭐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아마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레플릿에서는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어요. 글로 쓰면 개발을 대신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쉽게 만들어 주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냥 즉석에서 생각을 해본 것은 내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투두 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뭐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주고 체크할 수 들고 싶어. 오픈 AI API를 활용할 예정이야. 뭐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사실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해야 원하는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앱은 팬시하게 예쁘게 만들고 싶어. 진짜 대충 물어보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복잡한 것은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들어 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면요. 에이전트가 어떤 개발 스택을 써야 될지나 뭐 그런 것들을 대충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좋다, 뭐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추가로 넣어야 할 그럴 뭐 기능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프로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는 에이전트 창이 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진행 상황들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유료에서 아마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용이 될 때마다 특정 구간마다 0.25달러씩 과금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비용을 한 250달러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적게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많이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의 몸값을 생각하면 뭐 시간당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뭐 20만 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저는 개발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아서 이런 뭐 스키마도 만들어주고 뭐 루트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API 파일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막 만들어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진짜로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짜주는데 사실상 아까 전에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짜야 되고 뭔가 서버에 요청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여기에 파일이 점점 늘어나고 코드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아까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막 삭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시간 정도 만들어 놨던 거를 날려먹기도 하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개발자가 쓰긴 아직 멀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언젠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AI가 그 정보를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아니면 더 고맥락의 그런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하튼 언젠가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제가 아까 오픈AI API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픈AI API 키를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미리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티뉴를 그대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API 키를 어떻게 얻냐 하면 API 키는 이렇게 치면 나오긴 해요. 이런 거죠. 뭐 platform.openai.com 여기 들어가셔서 API 키를 누르시면 여기 API 키 생성을 할 수 있고요. API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을 통해서 특정 뭔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뭔가 소통을 코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오픈 AI에서 뭐 만약에 $20씩 구독을 하고 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정액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사용량마다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개발을 할 때 API를 열어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의 API를 사용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게 뜬 거고요. 이거 API 키는 약간 비밀번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 내 과금이 들어가는 그 정보를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비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컨티뉴를 누르겠습니다. 이게 시크릿으로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여기에 검색하시면 여기 시크릿 이런 식으로 창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미리 넣어놓은 것들이 있죠. 여기 오픈 AI 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안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런 안내를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다라고 하고요. 앱을 실행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본다라고 하죠. 앱이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키워드를 넣으면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음, 책 읽기, 독서라는 키워드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방에 잘 되지 않거든요. 잘 되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독서라고 하니까 이런 종류의 네, 투두 리스트를 써줬는데 영어로 써줬잖아요. 이거 다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서비스 전부 한글로 변경해줘. 그리고 투두 리스트 결과물도 한글로 변경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변경해 줄 겁니다. 체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체크를 하면 이렇게 지워주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삭제까지 되는지 볼게요. 삭제도 바로 됩니다. 여기 삭제되었다는 알림도 뜨고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이제 프로그레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어떤 파일에 어떤 것들을 변경을 했다. 아이고. 네, 어떤 파일에 있는 어떤 문구를 변경을 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AI에도 프롬프트에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I 프롬프트도 바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에 root.ts 파일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서버에 root.ts 파일에 보시면 뭔가 테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오픈AI 거의 프롬프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뭐 주어진 키워드 관련된 구체적인 있고 실행 가능한 일 5가지 생성해 달라라고 프롬프트도 알아서 넣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슨으로 받을 거고 제이슨으로 받아서 알아서 추출도 해내는 것 같아요. 다시 프로그레스로 돌아오면 스크린샷 찍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로 바뀌었죠. 한글로 바뀌었고
할 일 키워드 무엇을 생성해 볼까요? 운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운동 관련 할 일.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까지 분류를 해주네요. 너무 좋은데요? 조깅하기, 뭐 운동계획 세우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만 더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투두 추천 기능 어떤 거를 넣으면 좋을까요? 대시보드 전체 투두 리스트 달성률을 대시보드로 보고 싶어. 상단에 넣어주고 키워드별 그래프를 그려줘. 저도 뭐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적당히 알아서 잘 그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넣은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적당히 잘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뭔가 롤백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게 특정 뭔가를 잘못 건드렸다든가 아니면 이전 버전이 더 낫다라든가 그런 판단이 들 때는 롤백을 해서 그 당시로 그냥 시간을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롤백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 특정 시점까지 정확하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롤백을 쓰기보다는 이제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신 것은 Git이라는 서비스에다가 코드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버전 관리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 찍었는데 실제로 여기는 오류가 떴잖아요. 근데 오류가 떴고 이게 아마 오류가 어떤 게 떴는지를 알려주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뭔가 어두운 화면이어서 조금 뭔가 뭐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처음에 조금 좀 약간 겁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날라갔나? 이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 발생했으니까 콘솔 로그 확인해서 수정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데브 툴 이렇게 뭐 숫자 29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뭔가 오류가 떴다라는 건데 굉장히 개발이 어찌됐든 굉장히 엄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무섭게 돼 있어요. 뭐 경고창 같은 게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워닝 뭐 떠 있고 뭐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오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표시가 되는데 근데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알아서 뭐가 발생했고 배열을 추출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를 하고요. 그러면 다시 되나? 그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띄워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전체 진행 상황, 달성률 8개 중 3개가 완료되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걸 좀 닫아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끄고 네, 지금 독서는 이 정도 달성했다. 운동은 달성률 40%다. 이런 거를 또 말해주는데 실시간으로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렇게 한 100%.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고요. 뭔가 완성이 되었을 때 폭죽을 터뜨려 달라고 그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100% 달성 시 폭죽 터뜨려줘. 시 폭죽을 터뜨려줘. 네.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뭔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거 하면서 수정하고 다른 일 하고 잠깐 다시 들어와서 됐네? 됐으면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멀티태스킹처럼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서 잘 해주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개발을 할 수는 없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퍼블리시를 하고 누군가에게 뭐 과금을 해서 유료로 만약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면 로그인도 붙여야 되고 뭐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뭔가 안정적으로 서버가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AI가 아직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럼에도 공부를 하면서 한다면 작은 서비스 정도는 당연히 돌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폭죽 터뜨려 달라고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근데 여기 콤패티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알아서 설치를 할 거고요. 타입 정의도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너무 든든하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도 막 물어봤어요. 이제 뭐 어떻게 회원가입을 붙여야 되냐, 뭐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붙이는 게 좋냐 이렇게 하니까 뭐 파이어베이스를 하는 게 제일 초보자에겐 쉽다. 뭐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추가를 하는 것을 해봤는데 파이어베이스 추가하다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이런 자료 구조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가입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먼저 짜고 가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만약에 도메인이 필요하다. 그럼 도메인을 사야 되잖아요. 도메인은 저는 보통 네임칩이라는 데서 사는데 이 제가 이번 노티크라는 서비스는 한 5년, 6년 전에 사놓은 도메인이라서 고데디라는 곳에서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가비아 같은 곳이 있고요. 해외 사이트에서는 고데디, 네임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네임칩에서 주로 도메인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플릿에서 나중에 이 디플로이라고 불리는 퍼블리싱을 할 때 이 고데디에 있는 어떤 네임 서버나 아니면 그런 C네임 같은 그런 것들 설정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기대하는 이제 플로우는 이런 거죠. 랜딩 페이지는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웨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웨이트리스트를 등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뭔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모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어떤 특정 설명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서비스를 완료하면 스토리북을 만들 수 있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얼리버드는 이 정도 가격이다. 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추가로 인쇄를 하고 싶으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 FAQ 그리고 제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리스트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좋은 질문에 본인들의 답변을 어떻게 잘 기록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 서비스를 한번 조금씩 꾸준히 뭔가 개선해 나가면서 뭔가 재밌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록들이 남겨질 수 있게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완료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시보드 컴포넌트 완전히 새로 작성하기 아니면 현재 코드 기반으로 계속 수정하기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뭐 둘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너가 판단해서 제일 좋은 걸로 해줘. 1번. 뭐 이렇게 저는 말로만 코딩을 해봤지만 이제 앞으로 개발자님들한테 무언가 요청을 할 때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뭐 폭죽 터뜨리게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경솔하게 요청하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방금 얘가 수정을 해줬는데 이 운동이 100%가 안 찼으니까 100% 한번 채워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폭죽이 터졌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지웠다가 오, 폭죽이 터집니다.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서비스를 레플리스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진짜 개발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정말로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비개발자 입장에서 이걸 뭐 릴리즈해서 수익화한다라는 것까지는 가는 건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개발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MVP로 만들었던 거를 제 개발자님한테 보여드리니까 그냥 바로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던 거예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효용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저는 레플릿이라는 툴을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고요. 레플릿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